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9월 14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 종합을 먼저 보시면요. 코스피 종합은 1.51%, 코스닥 종합은 1.90% 상승 마감하였고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오늘 개인들이 좀 순매도를 많이 했네요. 이게 기관들이 많이 받아주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많이 받아주었는데요. 이게 또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기관과 외인이 역할을 많이 해준 듯 합니다.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는 0.46% 상승 중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88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용장고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오늘 지수 차트를 또 같이 보시겠는데요.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 차트인데 일단은 매일매일 제가 방송 드리지만 보시면 일단은 원래 이 박스권이죠. 이 상승 박스권이죠. 이런 상승 박스권이었는데 일단 하방을 잡고 있습니다. 추세를 여기서 위로 내일이라도 뻥 뚫어져 가지고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런 박스권을 그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또 예의주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경제도 뭐 원래 지금 보면 역성장입니다. 수입이 좀 수출과 수입이 좀 어떻게 줄어가지고 반대로 수출이 많고 해야 하는데 이게 좀 지금 뉴스를 보니까 역성장이다 이런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매출이 달성을 뭐 높였다 하는데 수입이 줄어서 우리가 원재료 같은 걸 더 사야 하는데 수입이 줄어서 그냥 매출만 조금 더 늘었는지 그런 거를 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원재료 수입 같은 걸 안 하면은 또 그게 경기가 안 돌아간다는 거니까요. 활성화되면 수입도 좋고 매출도 좋아야 되는데 매출만 조금 늘고 수입이 확 줄어버리면은 이것도 좀 역성장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코스닥 종합입니다. 일단 코스닥 종합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선을 그어보면 원래 이 박스권을 가야죠. 이런 추세선, 그 다음에 이런 상당 추세선인데 지금 보시면 방향이 이쪽으로 지금 쏠렸습니다. 또 이것도 이 안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또 한참 동안 이 박스권, 이렇게 큰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갈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뭔가 조금 불안한 게 이게 해외 증시 차트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미 좀 크게 보실까요? 상승분을 어느 정도 분출하고 지금 방향이 또 하락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이제 하락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쪽으로 좀 이렇게 내려가는 하방형으로 갈지 어쩔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뉴스를 보니까 뭐 공화당 쪽에서 바이든을 탄핵한다 뭐 이런 또 공화당 하원 의원에서 그런다는 소리도 있고요. 좀 뭔가가 좀 이상하게 좀 들립니다. 예, 좀 뭔가 불안합니다. 괜히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월봉 차트로도 보셔도 이미 대세 상승 후 또 위에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 전고점을 뚫을 만큼 여력이 있을지 이미 전기차 이슈도 많이 나왔고요. 뭐 거의 뭐 테슬라도 같은 경우도 많이 뭐 올랐다가 떨어지고 근데 다음 이슈 AI 이슈가 있다고 해도 AI 이슈도 또 지금 또 서서히 시들지도 모르겠고요. 일단은 또 점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월봉으로 보면은 이게 만약에 이 방향으로 추세를 바꾼다면은 가정입니다. 이거 100% 아닙니다. 뭐 지지 자리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혼자만의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 더 보시면요. 변동성 빅스 지수 차트예요. 빅스 지수 차트인데 이게 보면은 위기가 있을 때 이렇게 높아지죠. 예, 위기가 있을 때 2020년도 코로나 시작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렇게 높아졌을 때 위기감이 높아졌을 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해야 하니까 이때가 매수의 기회입니다. 기회인데 점점 더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이쪽 근방이 970원 최저였는데요. 9.70이군요. 9.70으로 최저였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11.96으로 이쪽에 최저입니다. 이게
너무 밑으로만 쏠려 내려가고 있는 게 약간은 좀 불안합니다. 그냥 저는 일단 차트 분석 위주로 많이 가니까요. 이게 점점 내려간다는 게 어느 순간 뭔가 하나 이슈가 풍 터지면은 이렇게 쭉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혼자만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 동향을 보시면요. 초전도체 정부 10월 하이퍼튜브 예타 소식 등의 상승. 하이퍼튜브라고 해서 뭐 진공 상태에서 이게 시속 뭐 몇 킬로죠? 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해가지고 뭐 부산까지 30분 안에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 초전도체가 관련주가 좀 들어가는가 봐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타 소식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도 아직 제대로 성공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지하와 지하도로. 근데 다 지하를 땅을 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주식은 테마로 움직이니까요. 일단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미 초전도체들이 이미 시세를 분출을 많이 했습니다. 또 혹시 이게 또 세력이 뭐 마지막 털기 과정일지 모르니까요.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자리보다 손실 볼 자리가 더 크면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 점 유의하시고요. 반도체 관련주 ARM 상장 기대감 및 메모리 반도체 업황 정상화 임박 분석 등의 상승. 이게 솔직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많이 내려오고 뭐 SK 하이닉스도 많이 내려오고 모든 게 시세 분출을 했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뭐 주성 엔지니어였나요? 선익 시스템인가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었나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데 이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고가를 찍어가지고요. 그건 좀 보면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신고가에도 단기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일단은 기대감에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게 미중 무역 갈등과 반도체 제재 관련이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여기에 만약에 제재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어떻게 될지 과연 또 악재로 나올지 그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OLED OLED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 자율주행 이런 거 5G 다 엮이고 MR, VR, 뭐 AR 이런 거 보면 OLED도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느 정도 조금 시세는 분출해 줬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보셔야 할 좀 테마 같습니다. 상승분이 나왔으면은 이게 혹시 또 우리 형님 세력 형님들께서 매집의 한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꾸준히 한번 추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HB 테크놀로지 특히 이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차트상으로는 저는 이게 좀 좋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일단은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종목 추천 아닙니다. 예, 매도 하시면 안 돼요. 2차전지 장비 하반기 투자 사이클 본격화 기대감 등의 상승. 하반기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하반기가 지금 하반기 아닌가요? 하반기인데 이미 뭐 2차전지 대장주들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예, 다 내려갔습니다. 이런 게 기대감의 상승이라고 하는데 뭐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이슈고 필옵틱스는 필에너지의 지주회사고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시세를 분출하고 지금 눌림 자리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PNT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이런 거는 한 번 더 그냥 뉴스로만 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근데 꾸준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메타버스 증강현실, 가상현실, 엔비디아 메타버스 시장 진출 소식 등의 상승, MP, 덱스터, 신도기형, 코세스, 뉴프렉스가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한번 좀 일단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MP 같은 경우는 9%대 나왔고요. 뭐 나머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엔비디아랑 엮였으니까 또 AI랑 또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이것도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고, 하반기 시장 반등 기대감 등 디지털 광고 중심 성장 분석 등의 상승. 원래 나스미디어 같은 것도 나쁘진 않았었는데요. 요새는 광고 쪽은 제가 잘 안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LG 쪽에 HS 에드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예, HS 에드 LG가 대주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한번 이따가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바이오인식, 생체인식, 금융위 안면인식 인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소식 등의 상승.
이 같은 소식에 CQ센, CU박스, FST, 유니온 커뮤니티 등 바이오, 인식, 생체 테마가 상승. 테마가 너무 난무해요, 지금. 너무 난무해가지고, 수급이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난방해서 스윙하기도 좀 약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좀 너무 난잡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원, 음반,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배당 주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엔터 쪽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엔터 쪽은 또 너무 기대감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BTS 그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이브였나요?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옛날에 주식 초보분들이 사가시고 뉴스에 나왔었죠. 이거 다시 그거 환불 안 되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주식 초보분들도 계시는데 주식이 위험합니다. 로봇, 산업용 협동 로봇 등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 지속 및 로봇 시장 확대 전망 등의 상승. 두산 로보틱스 관련주는 두산이죠. 두산이 오늘 좀 약간 반등을 주는 듯 하였는데요. 일단 지켜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지켜보셔야죠. 저기서 더 이상 먹을 자리가 더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15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 확정, 오늘 21일에서 22일 일반 정약을 거쳐 10월 5일 유가증권 시장 상장할 예정.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10월 5일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니까요. 만약에 지금부터 두산이 내려간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렇게 지금 장대양봉 섰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N자형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밑에서 이렇게 했다가 9월 한 말일경 갑자기 방향을 추세를 튼다 하면은 그때는 잠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0월 5일 상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갑자기 상장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100%는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통신 장비 5G 5세대 이동통신 한미 정부 6G 협력 공동 성명문 발표 소식. 미 5G 인프라 투자 본격화 기대감 지속 등의 상승. 미국 공화당에서 바이든 탄핵안 분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면 5G 이거 날아갈 겁니다. 하락할 겁니다. 날아간다는 게 이게 하락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은 혹시 그래도 오늘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좀 좋았는데요. 이게 주식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게 유통 주식수가 400주인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종가 베팅을 좀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자람 테크놀로지 7% 상승 나왔고요. 근데 주식수가 너무 적길래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거. 근데 좀 아깝다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특징주는 밤 정도에 블로그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및 급등주 관련주는 제가 정리해가지고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보셔야 할 게 보면 인포스탁 섹터 종목도 보셔야죠. 오늘 밥솥 윌링스라고 하는데 윌링스가 원래 상패하려고 했는데요. 상패가 기각됐다는 소리에 상한가를 간 겁니다. 그닥 큰 게 없습니다. 밥솥 관련해서 원래 부방이 있는데 부방이 빠졌나요? 부방이 성박 평형수 처리 장치에 있는가 봅니다. 부방 같은 경우는 이게 부방은 원래 밥솥인데요. 이게 모 회사가 있습니다. 지주회사죠. 테크로스라고 있는데 대주주가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1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상장을 안 했어요. 테크로스라는 그 회사가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선박 평형수 처리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방이라는 게 만약에 테크로스가 상장한다는 소리 나면 아마 부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또 상한가를 갔네요. 서남이. 대단하네요. 정말. 저는 근데 무서워서 솔직히 못 건드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그냥 건드린다고 하면은 여기서 보면 원익 PN이나 파워로직스 이 정도나 되겠네요. 이런 거 원익 PN이나 이런 건 2차전지 관련주이기도 하고 페페터리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건들지 나머지는 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먹을 자리보다 손실날 자리가 더 커서 좀 관심을 별로 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입니다. 윌링스, 엔진바이오, 서남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엔진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최대 매출액, 내년 성장세 가속화 전망이라는 거네요. 일단
뭐 공시하던데요. 한직칼은 GL팜텍, 신스틸 같은 경우는 뭐 칼라 강판인데요. 뭐 강판 쪽으로 많이 뭔가 있었나 보네요. 아까 말씀드린 주성에너지 엔지니어링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차트 한번 같이 보시자고 했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쓴 것 같습니다. 예, 역사적 신고가죠. 예, 역사적 신고가. 모든 개미분들, 물린 개미분들에게 본전을 준 그런 봉입니다. 이런 봉이 좀 위험하긴 해요. 위험하긴 해도 이런 게 종가 베팅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손절 라인을 확실히 정하셔야 합니다. 2분 아래서 약간의 스윙처럼 들어가서 종가 베팅을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위로 조금만 줘도 뭐 1%만 줘도 먹고 나오겠다 이렇게 가시던지 결정을 하셔야 하거든요. 모든 거를 다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센 자리입니다. 이게 일단 종가가 18.50% 욕한 거 아닙니다. 예, 18.50%가 상승하였습니다. 예, 일단은 거래량도 1200만 주 터져 주었고요. 이 정도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종가 베팅 들어간 종목 그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시간도 지났고 사지는 마십시오. 이거 제가 오늘도 종가 베팅 쉴까 하다가 너무 약간은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일단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항상 이 패턴이죠. 올렸다가 쭉 빼고 올렸다가 뺐는데 다시 한번 여기까지 본전 주고 아래 꼬리 달고 241선을 지지받고 있죠. 일단 이동평균선 아래쪽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나머지 파란 점선을 내일 혹시 돌파해서 여기까지 가주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갈 수도 있고요. 왠지 안 하고 싶을 땐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괜히 손가락이 또 나갔네요. 이게 지금 매물대가 상당한데 이게 좀 위험한 듯 해가지고 이건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한번 말씀을 일단 드려보는데 조심하긴 해야 할 차트가 확실히 맞습니다. 일단은 추세는 음봉으로 뚫어버렸었습니다. 근데 다시 그걸 뚫으러 도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손절 라인 잡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같은 경우는 뭐 3,100원 깨지면 손절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에서 좀 손절은 언제나 힘듭니다. 예, 일단 추세가 아직도 이 방향입니다. 예, 이 방향이기 때문에 큰 추세를 못 돌렸어요. 못 돌리고 또 좀 이런 게 각이 이렇게 높은 각이죠. 이런 각은 좀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안 되면 손절 쳐야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돌파가 아니라 눌림 관점에서 들어간 종가 베팅입니다. 다음은 파인텍입니다. 제가 들어간 종목은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정말 저 손절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파인텍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추세를 오늘 돌려줬습니다. 일단은 추세를 돌려줬고 거래량은 한 100만 주 터져줬는데 이게 주식수가 많아요. 이게 뭐 3천만 주인가요? 그렇게 유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여기서 추세는 한번 돌려주고 이 추세였다가 밑으로 뺐는데 이 라인입니다. 보시면 박스 지지 라인을 한번 받았는데 내일 만약에 1200원 정도라도 와주면은 그냥 던지고 나올 생각입니다. 일단 파란 점선을 일단은 약간 뚫어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일목균형표상 위에도 있고 해서 눌림자리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요. 만약에 이게 내일 이렇게 빠져버리면 답 없죠. 예, 손절 차야겠죠. 이것도 이게 참 들어갈지 말지 고민했는데요. 참 안 들어갈 걸 그랬나요? 괜히 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종가 베팅 자리가 좀 들어가기가 힘든 자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게 종가 베팅하고 스윙인데 하도 지수가 들락날락 해가지고 스윙도 약간 힘든 것 같고요. 종가 베팅이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오늘은 종가 베팅 자리가 좀 속 시원하게 준 거는 제 눈에는 그냥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뭐 주성 엔지니어링 아니면은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여기 매물대를 뚫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동제약을 들어갈까? 슈팅 나오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위에까지 갈 수도 있고 이 고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밑에 갭이 있습니다. 갭도 있고 이게 만약에 한번 이렇게 빠졌다 갈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일동제약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좀 솔직히 더 컸습니다. 근데 다만
왠지 좀 이 갭이라는 게 좀 무섭습니다. 소심해가지고요. 근데 아마 내일 제가 매매일지를 찍는다면 일동제약 들어갈 걸 그럴 것 같습니다. 아우 큰일 났네요. 후회되네요. 갑자기 시간의 단일가를 이따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추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조만간 뭐 댓글에 어떤 영상 공부용 영상 해달라고 말씀이 없으셔가지고요. 일단 보시면은 일목균형표 같은 거는 한번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용으로 일목균형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동평균선이고요. 보조지표로 사용하기에 그 다음에 좀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같은 게 좋습니다. 저는 뭐 RSI나 나머지 MACD 이런 거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보기도 좀 힘들고요. 어차피 차트가 상승해야 할 때 RSI도 같이 평균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 아무튼 일목균형표하고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사용하니까요. 그 점 인지하시고요.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은 바로 일목균형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14일 테마 동향 및 특진주 마감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